경로당이라고요? 거긴 단순히 윷놀이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막걸리 한 잔에 눈빛이 오가고 고구마 줄기 한 줄기에 질투가 피어나고 도시락 반찬 하나에 사람 사이가 갈라지는 80 넘어 찾아온 사랑과 경쟁. 그리고 나이 들어도 설렐 수 있다는 걸 우린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막걸리보다 진하고 바둑돌보다 묵직한 어르신들의 삼각관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공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화 막걸리 한 잔, 첫눈에 반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은 오전 9시면 이미 북적인다. 윷놀이, 바둑, 뜨개질, 스트레칭, 체조까지. 어쩌면 노인복지회관보다 더 바쁜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러나 오늘은 이 고요한 판도의 불씨가 떨어졌다. 여기 경로당 맞나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단아한 회색 반코트, 깔끔하게 올린 흰머리, 또렷한 이목구비에 조용한 미소까지. 한눈에 봐도 아우라가 있다는 게 이런 걸까? 모두가 말을 잃고 쳐다보던 그때 경로당 회장 박기춘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 예, 여기입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처음 뵙는 얼굴인데 어디 사시는지요? 여인은 고개를 숙였다. 방금 이사 왔어요. 오정순이라고 합니다. 집에 있어도 혼자라 마실 삼아 들렀습니다. 그 순간 기춘의 안경이 반짝였다. 아, 예. 잘 오셨습니다. 여긴 정말 좋은 분들만 계십니다. 앉으시죠.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기춘이 자리를 비우고 따뜻한 물을 올리자 경로당 안은 조용히 웅성이기 시작했다. 어머나, 세상에. 저렇게 고우신 분이 경로당에 올 줄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아침부터 눈이 시원해.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건 또 한 사람. 이 구역 여왕벌로 불리던 최미화였다. 최미화는 이 동네에서만 30년을 살아왔다. 경로당의 윷놀이는 그녀 없이는 성립이 안 됐고 회장 선출이 있을 땐 단체 카톡방에서 지지율을 장악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아 운동은 못했지만 수다 실력과 복지센터 직원들과의 친분은 누구도 이길 수 없었다. 그런 미화가 정순이 들어서자마자 눈빛이 달라졌다. 어디서 저런 데리고 온 거야? 누가 봐도 도시 냄새 풀풀 풍기네. 기춘이 정순에게 막걸리를 따르고 있었다. 이 막걸리는요, 우리 동네에서 직접 빚은 건데요. 처음 오셨으니까 한 잔 받으셔야죠. 정순은 난감해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유, 괜찮아요. 저는 술을 잘 못해서. 그럼 제가 반 잔만 드릴게요. 기억에 남을 수 있게. 그 말에 정순은 웃었다. 그리고 미화의 눈썹이 확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 경로당은 일찍부터 달아올랐다. 오정순 씨, 바둑도 두세요. 예? 아, 조금이요. 아버지가 어릴 적 가르쳐 주셔서. 아이고, 기춘 회장님도 바둑 좋아하시잖아요. 말자 할머니가 부추기듯 말했다. 어? 나야, 뭐 바둑? 예. 두죠. 천천히 한 판 어때요? 정수는 겸연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미화가 조용히 탁자를 내리쳤다. 나도 바둑 둘 줄 아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다들 나랑은 안 두려고 해요. 말투는 웃는 듯 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정순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저는 그냥 배우는 수준이라 실력은 부족해요. 배우는 수준이면 더 조심해야죠. 바둑은요, 한 수 잘못 두면 10년 2년도 끊어진다니까. 기춘은 괜히 머쓱해졌다. 하하, 미화 씨는 또 괜히 정순 씨 놀라게 하네. 저요? 전 그냥 경로당의 평화를 위해 하는 말이죠. 그날 저녁, 기춘은 집으로 돌아가는 정순을 배웅했다. 혹시 저녁 같이 하시겠습니까?
근처에 콩나물국밥 잘하는 데 있는데요. 정수는 멈칫했다. 회장님, 저 아직 이 동네에 적응도 못했는데 이런저런 오해받을 일 생기면 곤란할지도 모르겠어요. 오해라뇨.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냥 좋은 인연이 생길까봐.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좋은 인연이 되려면요. 경로당 말고 다른 데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기춘은 웃었지만 그날 밤 그가 정순을 향해 품은 마음은 확실했다. 이 사람이다. 내 인생 마지막 바람은 이 여자로 하자. 그의 결심은 다음 날 더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된다. 왜냐면 그날 정순의 집 앞에 누군가 선물 포장된 한 상자와 손편지를 두고 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발견한 건 정순이 아니라 그 상자를 우연히 산책 중 본 최미화였다. 이화, 그 여자, 내가 먼저였습니다. 이거 당신이 두고 간 거 맞죠? 최미화는 종이봉투를 탁 테이블 위에 내려놨다. 봉투 안에는 카디건 하나와 달달한 글씨체로 적힌 손편지 한 장.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난번 따뜻한 차 감사했습니다. 박기춘, 드림. 오정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장면을 경로당 안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옆에서 바둑돌을 두던 노인 한 명이 팔짱을 끼며 속삭였다. 저거 완전 붙었구먼. 야야, 조용히 해. 저기 미화씨, 눈 돌아간 거 안 보여?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그냥 인사로 두고 가신 걸 거예요. 미화는 비웃듯 말했다. 그쵸. 당신은 인사받는 사이고 나는 그 사람 아픈 무릎 주물러주던 사이였으니까. 경로당이 얼어붙었다. 정수는 말없이 미화의 눈을 바라봤다. 그러자 미화는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처음 반한 건 나였어요. 여기서 다들 몰라서 그렇지. 기춘 씨랑 나는 한때. 순간 기춘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무슨 얘기들 그렇게 진지하게 해요? 분위기를 눈치챈 그는 이내 멈칫했다. 회장님. 미화가 다가갔다. 정순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카디건 너무 따뜻하다고 감동받으셨대요.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일어섰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남기고 밖으로 나갔다. 기춘은 정순을 따라 나가며 말했다.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미화 씨가 좀 예민한 면이 있어서. 정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혹시 그분과 예전에 무슨 사이셨어요? 기춘은 입을 꾹 다물었다. 그리고 한참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오래 전 얘기입니다. 내가 아내랑 별거하던 시절. 그땐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그 시기에 미화 씨가 곁에 있어줬죠. 지금은요? 정순이 조용히 물었다. 지금은? 지금은 정순 씨 생각만 합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기춘의 진심은 바람 같은 말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경로당 단톡방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기춘 회장이 정순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아래엔 다들 이런 사이 알고 계셨나요? 라는 누군가의 익명 메시지. 그 사진을 올린 건 말자 할머니였지만 그 사진을 찍어 넘긴 건 바로 최미화였다. 다음 날 경로당 분위기는 싸늘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는 긴장감. 기춘은 괜히 체조 순서표를 들여다보며 눈을 피했고 정수는 도서 코너 한쪽에서 뜨개질만 하고 있었다. 그때 미화가 들어왔다. 붉은색 카디건에 화사한 스카프, 단정한 핀까지. 그야말로 전쟁 준비 완료한 출근 스타일이었다. 어머, 다들 계셨네요. 제가 어제 사진 올린 거 보셨죠? 뭐 저는 그런 거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저 경로당 안에서 서로 조심하자는 뜻이었어요. 우린 뭐
다 어른이잖아요.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최미화 씨. 네?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사실을 공유한 것뿐인데요. 저는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이 동네에 이사 오면서 누구에게도 미움 안 받고요. 미화는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그럼 그렇게 사시지 그러셨어요. 왜 하필 내 사람이었던 그분 마음을 흔드세요? 그날 오후 기춘은 정순에게 편지를 건넸다. 정순 씨, 저는 이 나이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설렜습니다. 부디 저 때문에 마음 다치지 마세요. 하지만 정순 씨가 괜찮다면 저는 당신과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박기춘, 드림. 정수는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접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 나도 설렜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 그러나 그녀가 그 편지를 손에 쥐고 나서는 순간 경로당 입구에는 미화가 노골적으로 두 손을 깍지 끼고 기다리고 있었다. 3화 회장님의 파자마가 제 집에. 경로당에 어쩐 일인지 정순이 보이지 않았다. 그날은 수요일, 바둑 모임 있는 날이었고 기춘은 애써 시계만 몇 번이나 들여다봤다. 오정순 씨, 오늘 안 나오셨네요. 말자 할머니가 눈치를 슬쩍 줬다. 기춘 씨가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거 아뇨? 아유, 무슨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건강이 걱정돼서. 걱정되면 전화라도 한 통 해봐요. 남자가 맺고 끊는 게 확실해야 여자가 덜 혼란스럽지. 기춘은 웃는 척했지만 마음은 이미 불안했다. 주머니 속에 넣은 정순의 손편지 한 장. 그 글씨 하나하나가 자꾸 떠올랐다. 결국 기춘은 오후 늦게 정순의 집을 찾았다.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고 그제야 안에서 기척이 들렸다. 누구세요? 문이 삐걱 열리고 정순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다. 정순 씨, 괜찮아요? 얼굴이 몸살이에요. 감기 기운도 있고 사실 요 며칠 속도 안 좋고. 기춘은 문 앞에 망설이다 말했다. 밥은 드셨어요? 아니요, 죽 끓이기도 힘들어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기춘은 벌컥. 제가 죽 끓여드릴게요. 괜찮으시다면 잠깐만 안에. 정수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부엌은 저쪽이에요. 기춘은 당당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들어섰다. 찬장을 여니 미역, 참기름, 계란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작은 냄비에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고 기춘은 중간중간 그녀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보기도 했다. 예전에요. 우리 집사람도 감기로 일주일 누워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죽 끓였었는데. 아, 그러세요? 정순이 흐릿하게 웃었다. 그때보다 지금 이게 더 잘 끓여지는 것 같아요. 아마 정순 씨라서 그런가 봐요. 그 말에 정순의 눈이 조금 더 번뜩였다. 그러나 말을 삼키고 고개만 끄덕였다. 밤이 깊어지고 기춘은 일어설 타이밍을 놓쳤다. 지금 나가긴 너무 늦었고. 정순 씨, 혹시 저기서 그냥 쪽잠 좀 자도 될까요? 정순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담담히 말했다. 네, 방 옆에 이불 있으니까 편하게 쓰세요. 그날 밤 기춘은 정순의 작은 방 한켠에서 조용히 이불을 깔았다. 그리고 그녀의 방엔 마치 긴 연휴처럼 평온한 침묵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은 일찍 일어나 미지근한 차를 끓였다. 그러고는 기춘이 누워있던 방 문을 조용히 열었다. 그런데 기춘은 이미 일어나고 없었다. 대신 베개 옆에 회색 줄무늬 파자마 한 벌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엔 쪽지 하나. 어제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 경로당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갑니다. 이 파자마는 예전에 고모가 사준 건데 정순 씨 댁에서 입고 자니 더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경로당 단체방의 말자 할머니가 글을 올렸다. 다들 오늘 아침 회의 불참하신 분들 많네요. 회장님은 어제 누구 집에서 주무신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아래 사진 한 장이 덧붙여졌다. 정순 집 앞 신발장에 놓인 남성 구두 사진. 그날 오후 경로당은 말 그대로 폭풍전야였다. 나 원참 회장님도 나이감 못하시네. 정순 씨가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미화 씨는 어떡해요? 거의 사귀던 사이였잖아요. 글쎄, 저번에 회장님 무릎도 주물러줬다더만. 미화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바둑돌을 손으로 천천히 돌렸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도서 코너로 걸어갔다. 거기엔 정순이 가만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미화는 조용히 그녀 앞에 섰다. 혹시 파자마 잘 주우셨나요? 정수는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그 말 언젠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럼 대답도 준비하셨겠네요. 예. 있죠.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누군가의 마음이 진심이면 그게 어디에서 시작됐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 나이에 이런 얘기하는 거 좀 웃기죠? 웃기긴요. 이 나이에 진심으로 울어본 적 있는 여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말에 정순도 웃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디보다 뜨거웠다. 사화, 누가 회장님의 도시락에 약을 탄 겁니까? 경로당 앞마당에 천막이 쳐지고 도란도란 3355 모인 어르신들 사이로 막걸리 냄새와 구운 전의 향기가 번져나왔다. 자, 오늘은 봄맞이 경로당 상반기 회식입니다. 말자 할머니의 진행 멘트에 박수가 터져나왔고 기춘 회장은 으쓱한 어깨로 자리 앞에 앉았다. 도시락은 어제 저랑 미화 씨가 직접 준비했어요. 저는 밑반찬, 미화 씨는 메인, 정성 가득. 말자의 말에 모두가 환호했지만 그 사이 조용히 앉은 정순의 눈길이 흔들렸다. 정순은 이번 회식 도시락 준비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었다. 미화가 기춘 회장님 입맛은 제가 더 잘 알죠 하며 앞장서 준비를 자처한 탓이었다. 괜찮아. 이런 자리에서 눈에 띄는 게 더 위험하지.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기춘 씨는 이 도시락 드세요. 미화가 유난히 화려한 김밥과 전이 담긴 검정 도시락을 들고 다가왔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비타민도 넣었고 오늘 하루 힘나시라고요. 기춘은 민망한 듯 웃으며 받았다. 아이고, 미화 씨가 날 또 챙기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한 지 채 10분도 안 돼서 기춘이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어지럽네.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모두가 놀란 눈으로 기춘을 쳐다봤다. 기춘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휘청였고 결국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르신 쓰러지셨어요. 119 불러요. 빨리. 구급차가 출동했고 기춘은 요양병원으로 실려갔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그날 이후 경로당 전체는 도시락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이거 약 먹은 거 맞대요? 어제 드신 거에 수면 성분 비슷한 게 검출됐다고. 누군가 도시락에 약을 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그 타깃은 당연하게도 정순과 미화 두 사람이었다. 이거 미화 씨가 준비한 도시락이었잖아. 아니지. 미화 씨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말자 할머니도 같이 했대. 근데 정순 씨가 그날 도시락 근처에 있었대. 주방 쪽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간호사 말도 있고 누구도 단정짓지 않았지만 이미 경로당은 셋 중 한 명이 범인이라는 분위기였다. 정수는 억울했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오히려 피해를 본 사람은 저라고요. 그러자 미화는 팔짱을 끼고 한마디 했다. 피해요? 정순 씨는 계속 기춘 씨랑 붙어 다녔잖아요. 여자들은요,
질투가 날카로워요. 그 감정 어디로 튈지 모른다니까요. 정수는 분노를 꾹 참으며 대답했다. 질투요? 미화 씨가 더 심한 것 같은데요. 카디건 사건도 사진 유포도 저한테 상처 준 건 미화 씨잖아요. 뭐? 지금 날 탓해? 사실만 말했어요. 말다툼은 곧 삿대질로 번졌고 결국 말자 할머니가 나서며 말했다. 에이 그 두 분 다 진정들 하세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회장님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계신데 여기선 누가 더 억울한지 시합하고 있어요. 그 말에 분위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며칠 후 경로당 단체방에 병원에서 퇴원한 기춘의 영상 메시지가 올라왔다.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고요. 약은 음식 때문이 아니랍니다. 제가 복용 중인 약을 이중으로 먹은 게 원인이었어요. 도시락 때문은 아니니 괜한 오해로 서로 상처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메시지를 본 순간 경로당은 잠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다음 말자 할머니가 올린 글이 또 한 번 불을 지폈다. 그런데 그날 도시락은 정순 씨가 정리했다던데요. 약 봉지 조각도 주방 쓰레기통에서 나왔고 기춘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의 눈은 쉽게 거두지 못했다. 며칠 뒤 기춘이 경로당으로 복귀했다. 정순과 마주친 그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날 제 부주의였어요. 정순 씨 덕에 병원 가서 몸도 챙기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정순은 작게 웃었다. 그래도 혹시 저 의심하셨나요? 기춘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순의 손등에 살며시 손을 올렸다. 잠깐 그랬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미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그래, 기춘 씨 마음. 이제 정말 돌아선 거구나. 그리고 그날 밤 미화는 술에 취해 말자 할머니에게 이렇게 털어놨다. 기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정순 씨랑 여행 가고 싶다고.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서 안 떠나. 5화. 정순 씨, 저랑 둘이 여행 가실래요? 여행이요? 정순은 두 손에 쥐고 있던 감자조림 그릇을 놓치고 말았다. 스테인리스 그릇이 바닥에 탕 하고 부딪혔지만 그보다 더 크게 울린 건 기춘의 말이었다. 예, 그냥 하루 정도 근처로 조용한 데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나 좀 나누면 어떨까 해서요. 정수는 허리를 굽혀 그릇을 주우며 대답을 피했다. 기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 발 더 다가왔다. 저 실은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제가 뭘 그리 얽매이고 있었는지 생각해봤죠. 정수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다. 회장님, 제 생각엔 이 경로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크고 무거워요. 누구 마음 다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춘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내 꺼내든 종이 한 장. 이거 예약해놓은 펜션이에요. 혹시 마음 바뀌면 연락 주세요. 정수는 쪽지를 받아들며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장면을 도서 코너 책장 뒤편에서 몰래 촬영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최미화였다. 카톡에 올려요? 아님 경로당 벽에 뿌릴까요? 미화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표정은 무너진 자존심과 이별하는 얼굴이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나. 말자 할머니가 주저하며 말했다. 왜? 그 사람은 내가 여태 지켜온 자리까지 흔들어놨어. 회장 옆자리, 경로당 주방, 요가 강사 선물 고르던 그 자리까지. 이제는 단둘이 여행까지. 미화는 쓴 소리를 내뱉고 사진을 똑딱 경로당 단톡방에 그대로 올렸다. 사진 기춘이 정순에게 쪽지를 건네는 장면. 요즘 유행하는 단둘이 힐링 여행인가 봐요. 우리 회장님, 은근히 낭만 파시네. 10초 만에 경로당 단톡방은 폭발했다.
헐, 진짜예요. 둘이 사귀는 거예요. 막걸리 여행? 이 나이에? 오마이갓. 그날 오후 경로당 문은 무겁게 열렸다. 기춘과 정수는 나란히 들어섰고 모두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다. 정수는 어색한 듯 고개를 숙였고 기춘은 당당하게 걸어가며 말했다. 사진은 제가 쪽지 드린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사생활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기춘은 이어서 말했다. 지금 이 경로당이 회장 감시기관이 된 겁니까? 이 나이에 누구와 여행 한번 못 가나요? 말자 할머니가 조심스레 말했다. 회장님, 다들 놀란 건 그게 몰래 찍혀서 올라온 거니까요. 두 분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자 정순이 나섰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 처음 이 동네 왔을 때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경로당에 들어온 뒤 사진이 퍼지고 소문이 돌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다. 누구를 빼앗은 적도 없고 누굴 해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저만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야 하죠? 그 말에 조용하던 누군가 입을 열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왜 우리는 정순 씨한테만 나를 세우고 있었을까? 그건 말자였다. 제가 봐도 정순 씨는 조심조심 살았어요. 근데 미화 씨는 좀 심했어요. 사진 찍고 도시락 얘기 돌리고 그게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미화는 아무 말 없이 경로당 청소를 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기춘이 조용히 다가왔다. 왜 그러셨어요? 정순 씨,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긴요. 그 사람이 기춘 씨 마음을 훔쳐갔잖아요. 미화는 속이 빈 듯 말하며 대걸레를 쥐었다. 기춘은 천천히 말했다. 그게 훔쳐간 게 아니라 그냥 받아주고 싶어졌어요. 당신은 너무 오래 전 사람이 돼 있었어요. 미화는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사람 마음은요. 줄 때보다 빼앗겼을 때 더 오래 아픈 법이에요. 6화 미화 언니의 비밀 다 밝혀졌어요. 경로당 주방 한편 오래된 찻잔 하나가 천천히 미끄러졌다. 쨍. 작은 유리 파편이 바닥에 튀었고 순간 주방 안의 대화도 함께 끊겼다. 정수는 조심스레 파편을 주워 담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제 실수예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아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화 언니 사실은 회장님 고인이 된 부인의 친구였대. 말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명확했다. 게다가 예전부터 기춘 회장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죠? 정순의 질문에 말자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대답했다. 미화 씨가 부탁했어요. 기춘이 기억 못하는 걸 내가 굳이 꺼낼 필요 있겠냐고. 그러면서 혼자 주방 맡아서 일하고 설거지하면서 늘 회장님 가까이에 있으려고 애썼죠. 정수는 말을 잃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그럼 지금까지 그 사람은 나랑 싸운 게 아니라 잃어버린 과거와 싸우고 있었던 걸까? 그날 오후 경로당 근처 공원 벤치에서 정수는 우연히 미화를 마주쳤다. 미화는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거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호박엿이에요. 어제 시장 갔다가 그냥 샀어요. 이제 줄 일도 없겠지만. 정수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미화 언니, 저 언니 이야기 들었어요. 회장님, 사모님이 아프실 때 옆에서 돌봐주셨다고. 미화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땐 내가 아무 욕심 없었어요. 그 사람 힘든 거 보면서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못했죠. 근데 그 사람이 혼자가 되고 나니까 내가 혼자 괜히 기대를 하게 됐어요. 그걸 왜 숨기셨어요? 말하면 뭐해요. 기춘이는 그때 기억을 애써 잊으려고 했고
나는 그 옆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없이 봉투를 건넸다. 그 호박엿 같이 가서 드려요. 오늘은 미화 언니 차례 같아요. 다음 날 정순과 미화는 함께 요양원에 들렀다. 회장 기춘은 고관절 주사 치료를 받느라 잠시 입원 중이었고 두 여자의 등장은 병실 안 공기를 조금 이상하게 만들었다. 두 분이 함께 오셨네요. 기춘은 놀란 듯 웃었고 미화는 호박엽 봉지를 내밀었다. 옛날에 나랑 시장 다니던 시절에 이거 사서 오지 말라고 그렇게 투덜댔던 거 기억나요? 기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기억나요. 근데 그때는 그냥 힘들어서 그랬어요. 정수는 병실 창가에 조용히 앉았다.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 그건 경쟁도 갈등도 아닌 서로가 각자의 시간에 묶여 있었음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말자 할머니는 경로당 단체방에 짧은 메시지를 올렸다. 미화 씨, 오늘 멋졌어요. 그 용기 아무나 못 내요. 정순 씨도 고맙습니다. 언니라고 부르던 말이 진심이었단 걸 느꼈어요. 그 아래 이어진 댓글들. 이런 경로당 나쁘지 않네요. 사랑 싸움은 끝났으니 이제 노래교실 가자. 사람들은 웃었고 다음 날 경로당엔 오랜만에 봄햇살 같은 평화가 깃들었다. 정수는 요가 매트를 깔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싸움은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없었고 그저 각자의 마음을 놓아버릴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어. 7화 경로당 선거 날 저는 그 사람을 찍지 않겠습니다. 경로당 현관 앞엔 한동안 안 보이던 선풍기와 종이 현수막이 다시 등장했다. 제12대 경로당 회장 선거 안내. 붉은 글씨로 또렷이 쓰인 글귀 아래엔 작은 테이블과 스티커 투표함이 놓였다. 이야, 또 이 시즌이 왔네. 난 이번에도 기춘이 찍을란다. 근데 들었어. 미화 씨도 출마한다던데. 경로당 안팎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난 한 해 회장 기춘은 건강 문제로 일부 행사에서 빠졌고 그 틈을 타 최미화가 몇몇 프로그램을 주도하며 자연스럽게 후보자 이미지로 부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정순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정순 씨, 혹시 회장님한테서 그 얘기 들었어요? 말자 할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떠뇨? 출마는 안 한다고 하시더니 어제 갑자기 그러셨대요. 정순 씨가 곁에 있으면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정수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럼 뭐라 하셨어요? 제가 있어야 회장을 하겠다면 차라리 회장을 안 하시는 게 낫다고요. 말자의 눈이 동그래졌다. 왜요? 회장 부인이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자리는 명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해로 더럽혀질 수도 있는 자리예요. 정수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말에는 정리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반면 미화의 움직임은 달랐다. 그녀는 직접 제작한 리플렛을 나눠주며 돌아다녔고 요가 시간에도 프로그램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엔 허리 운동이 위주였지만 이젠 무릎 보호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바둑판은 2개 더 들여올 거고요. 어르신들은 놀라면서도 감탄했다. 아니, 회장님보다 더 회장 같네. 나는 미화 씨 좋던데. 추진력 있어 보여. 그녀는 이번 선거에 진심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춘을 이기고 싶었다. 선거 전날 기춘이 정순을 찾아왔다. 내일 선거 끝나면 다시 밥 한 끼 하시겠습니까? 정순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밥은 언제든 먹을 수 있죠. 다만 지금은 서로를 안 보면서도 존중할 수 있는 사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기춘의 표정엔 아쉬움이 스쳤다. 그럼 투표는? 저는 그 사람을 찍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기춘은 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됩니다. 선거 당일 스티커 투표함엔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혔다. 박기춘, 최미화. 그리고 작은 노란 쪽지가 하나 표 안쪽에서 발견됐다. 나는 누구도 찍지 않겠습니다. 둘 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어깨에 부담을 얹고 싶지 않습니다. 오정순. 개표 시간. 사람들 사이엔 조용한 감탄이 흘렀다. 결과는 무승부였다. 스티커 수십사 대 14. 단 한 표가 유효표가 아니었기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그러면 두 사람 다 회장 아닌 거예요? 아니지, 둘이 공동 회장하면 되겠네. 사람들은 웃었지만 기춘과 미화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 순간 정수는 조용히 경로당 문을 나섰다. 그녀의 등 뒤엔 따뜻한 햇살이 비쳤고 경로당 벽에 걸린 막걸리 잔 그림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8화. 막걸리 잔을 든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옆 텃밭에는 봄 무가 부쩍 올라와 있었다. 정수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구마 줄기 하나를 뽑으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여긴 따뜻한 동네야. 그녀는 선거 이후로 경로당의 발길을 잠시 끊고 있었다. 출마도 선거 운동도 하지 않았지만 온갖 소문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당분간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녀의 현관 앞에 하얀 봉투 하나와 두 병의 막걸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정순 씨, 여든 인생 살아보니 마음이 오래 남는 건 결국 밥같이 먹은 사람이더군요. 막걸리 한 잔 괜찮겠습니까? 보낸 사람은 박기춘. 그리고 옆엔 삐뚤빼뚤한 메모 하나가 더 있었다. 회장 자리 물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막걸리는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단, 전 술은 약하니까 부침개는 제가 부칠게요. 최미화 드림. 정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저녁 경로당 마당에는 오래간만에 3인이 다시 마주 앉았다. 호박전, 동태전, 깨십전이 줄지어 놓인 상 앞에 세 잔의 막걸리 잔이 가지런히 놓였다. 이 잔 어색하진 않죠? 기춘이 물었다. 조금 어색해요. 정순이 대답하자 미화가 덧붙였다. 근데 이 어색함이 싫지는 않네요. 셋은 웃었다. 그동안 수많은 감정이 오갔던 자리였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지나간 계절처럼 느껴졌다. 기춘이 잔을 들며 말했다. 사실 저 이번에 회장 자리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순과 미화가 동시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공동 회장 하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이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텃밭도 좀 가꾸고. 정순 씨는 뜨개질, 미화 씨는 도서 담당, 나는 그냥 쓰레기 분리수거 담당. 정수는 잔을 들었다. 그거 좋은 역할이네요. 미화도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평범한 사람이 더 매력 있더라고요. 술이 돌고 밤 공기가 차츰 스며들 무렵 기춘은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두 분 다 제가 참 많이 좋아했어요. 우린 다 알아요. 정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근데요. 미화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그 좋아한다는 게 꼭 연애처럼 이어질 필요는 없더라고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했다.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등 돌리지 않고 웃으며 밥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죠. 그날 밤 경로당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퍼졌다. 막걸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 부침개 뒤집는 소리, 그리고 어르신들의 깔깔 웃음. 그 웃음엔 질투도, 오해도, 경쟁도 없었다. 그저 마음을 주고받던 시절이 남긴 따뜻한 여운만이 있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사랑은 몇 번이고 찾아오고
또 몇 번이고 사라집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이 다 지나간 뒤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는 일. 그렇게 우리는 막걸리 한 잔에 웃으며 서로의 마음을 안아주기로 했습니다.